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했고요. 전일 옐런 장관의 발언 이후에 하락했던 미국 3대 지수는 지금 상승 출발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는 19만 1,000건으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간밤 3월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 회의 직후에 파월 연준 의장은 은행 혼란이 인플레이션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이 타이트한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의 둔화를 내세우면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시켜줬고요. 대차대조표 조정 논의 역시 없었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또한 3월 점도표에 나온 2023년 연방 기준금리 전망치는 5.1%로 지난 12월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성명서의 문구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서 추가 인상으로 대체가 되면서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기대감을 시장에 안겨줬습니다. 이 밖에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 등 지난밤엔 해외 시장에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오늘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모두 파헤쳐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우리 방송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목요일 1000명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스터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0명입니다. 벌써 한 주가 마무리되는 목요일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자, 오늘 새벽 3시 30분 3월 FMC 모든 투자자들 아니면 전 세계 사람들이 기다리던 결과 발표가 있었죠. 뭐 예상치와는 그게 벗어난 건 없었으나 여전히 열하고 혼란스러운 장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연준이 생각하는 또 시장이 생각하는 서로가 엇갈린 가운데서 상당히 또 투자하기가 4월까지 그죠? 5월에 또 FMC가 열리기 전까지 상당히 혼란스러운 어떤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란 또 고민스러움을 좀 표출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됐든 이 1000명과 또 함께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분명히 답을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후에 또 FMC 리뷰 해보고 향후 어떻게 우리가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이 큰 산을 하나 넘은 만큼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선 오늘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1000명 마스터와 함께 3월 FOMC 회의 리뷰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 함께 설정할 예정이니까요. 지금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방송 진행되는 동안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1000명 마스터와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현 시장 해외 상품별 시세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주요 상품 모두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일 상승, 골드 상승, 브리티시 파운드까지 상승하고 있고요. 특히 파운드화 같은 경우에는 이 영국 물가가 예상을 상회하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오늘 달러 대비 강세인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러면은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현 시장 시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오늘 상승하고 있죠. 1.47% 강하게 상승 끌어올려주고 있고요. 지금 12,89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도 장대 양봉 나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옐런 장관 발언에 급락했던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다시금 금리 인상이 끝이 다가왔다는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오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오늘 0.3% 상승하면서 배럴당 71.1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네, 어제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솔린과 정제유 재고는 시장 예상 대비해 큰 감소세를 나왔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이 수요 불안이 완화되면서 오늘의 이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더불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점도 상승 요인입니다. 최근에 70달러 지지선을 깨고서 이 저항선으로 설정하고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71.19선에서 거래되면서 다시금 배럴당 70달러 선을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골드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시장 골드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고 골드와 오일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요. 골드 오늘 1.9%가량 상승하면서 온스당 1,986.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미증시 개장 전부터 이 프리장에서부터 꾸준히 상승해서 지금도 계속 고점 형성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달러는 약세고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높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시장에서는 골드가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지금 분봉상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상승은 상승입니다. 강보합권 0.06% 상승하면서 1.09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유로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달러의 약세도 있지만 이 ECB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셔도 계속해서 5거래일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네, 유로 시장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요 상품별 현재 시세 함께 살펴봤는데요. 먼저 나스닥부터 하나씩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명 마스터님. 네, 오늘 나스닥부터 함께 짚어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이 FOMC 회의 이후 첫 방송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정말 시청자분들께 좀 가장 큰 투자의 방향성을 함께 짚어줘야 하는 방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나스닥 어제는 하락했지만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우려가 되는 점도 있고 정말 이게 꾸준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일까 불안감도 있을 텐데 마스터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은 제가 항상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 달러를 봐라. 네. 달러와 거의 뭐 유사하게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왜 올라가는지를 기술적 분석을 하고 하면 기술적 분석이 안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아주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 보세요. 보시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엔 자 아까 한 7시, 한 6시죠. 다 6시 정도에 약간 하락세를 연출하다가 미장이 열리면서 지금 상승으로 돌아섰어요. 네. 자, 그때만 해도 달러가 약간 강세로 돌아서다가 미장이 열리면서 약세로 돌아서면서 지금 급등을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은 연준이 0.25로 올렸다는 거는 어떻게 시장에는 안 좋은 거죠. 그럼에도 왜 달러가 자꾸 떨어졌느냐. 그거는 차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좀 반비례,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죠. 기본적으로 달러가,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가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야 되는데 완전히 지금 시장이 전혀 상식 밖의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 네. 그런 모습이 이 차트에서 여실히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때요? 상당히 공포스러운 장이죠. 공포스러운 장이고 매매하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많겠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 달러 다시 한번 말씀, 달러를 보시면서 달러가 진정이 될 거예요. 오늘 만약에 하락폭이 그렇게 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됐든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달러가 약세가 돌아선다? 그럼 미국이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뜩이나 인플레이션 문제가 많은데 자, 수입 물가가 또 고공행진한다. 그러면 더 머리 아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달러를 다시 한번 원격 궤도에 올릴 겁니다. 킹달러 아니더라도 강달러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리스크 요인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상방이 맞습니다. 상황이 맞는데 이게 뭐 지금 장 초반에서 뭐 널뛰기 장인데 결국엔 상승폭이 그렇게 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보고 있고요. 자, 제가 보고는 거는 지금 12,920에서 12,930 요 정도가 오늘의 고가가 아니겠느냐 제 나름대로 판단해 봅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서 여기 위에까지 올라와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5분봉으로만 매매를 하셔야 돼요. 1분봉, 3분봉 그런 걸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추세를 맞힐 수가 없어요. 저는 장기적인 추세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추세를 아셔야 돼요. 추세를 모르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자,
12,920에 30 사이에서 자, 5분봉이 적어도 두세 번은 저항을 받는 모습 확인하시고 달러 인덱스 확인하시고 거기서 이건 짧게 오늘 변동수 크니까 그래서 매도 전략으로 수익을 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나스닥 투자 전략 함께 짚어봤는데요. 이 FOMC 회의 이후에 현재 시장을 상식 밖의 시장, 공포스러운 시장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와 반비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장과 함께 지금 달러 인덱스가 약세인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나스닥 선물 차트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매매 전략, 우리 지금 매수로 의견 주셨는데요. 지금 12,920달러 선과 12,930달러 선 내외에서 고가 형성할 것으로 예상해 주셨습니다. 네, 정확한 시장의 시황을 알고 시장에서 정확하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끌고 갈 수 있도록 시장을 파악하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문이 활짝 열려 있죠.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오늘의 천목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오늘은 FOMC 회의 이후에 정확하게 시장을 리뷰하고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을 설정하는 날입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한번 5일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5일이 최근에 70달러 선을 깨트렸는데도 지금 FOMC 회의 이후에는 다양한 좀 경제 지표 결과가 나오면서 70달러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이전과 같이 이 70과 80달러 선 내 박스권으로 돌입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스권에 다시 한번 돌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냐면 지금 이제 어쨌든 유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또 내려갈 수 있는 악재와 호재가 지금 혼돈에 지금 서 있는 시장이에요. 자, 어떻게 됐든 일단 다시 말씀드리면 금리가 올라갔다는 거,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어떻게 돼요? 은행들의 뱅크런 사태가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0.25 또 올렸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시그니처라든지 SCBB 같은 회사, 은행에 대해서 또 그런 일이 안 터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한번 꼬꾸라지겠죠, 오일이. 그죠? 자, 어쨌든 그런 걸 다 소화하면서 지금 오늘까지 지금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상승은 맞아요. 상승하는데 불안한 상승이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박스권 매매가 80달러까지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75달러에서 64달러 사이. 그래서 요 정도에서 계속 박스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같은 경우 일단 상승장은 맞대. 그죠? 상당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대요. 왜냐하면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5일 자체가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정말 복잡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어제 원유 재고 발표 있지만 자, 원유 재고 증가. 그게 왜 중간인데 휘발유는 재고가 줄었느냐.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자, 경기 침체가 오다 보니까 어때요? 재고 일단은 가공을 원재료가 있죠. 원재료. 오리지널 재료를 가공을 안 한 거예요. 일단 묻어 놓은 거예요. 왜? 뭐 소비가 있어야 그걸 가동해서 수익을 창출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엑기스는 가동 안 하니까 증가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휘발유가 재고가 많이 감소했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또 이게 있어요. 이게 지표, 이게 원유 지표 보고 또 하시면 또 큰 낭패를 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결론은 봐야 될 게 바로 쓰는 게 뭐예요? 소비가. 가솔린이죠, 개솔린. 자, 개솔린이 감소를 했느냐, 증가했느냐 보고 판단해서 그날 어떤 추세 판단을 하셔야 되겠다. 여기다 더하면 오늘 또 이 상승에 또 해줬던 게 뭐예요? 달러의 약세. 자, 이론적인 거지만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오일은 상승으로 가는 그런 이론적인 게 있어요. 항상 이론입니다. 현실이랑 또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또 그게 또 봉고렇게 맞아 떨어졌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상승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지니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오늘 지니가는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솔직한 얘기로 올라와서 자, 이것도 오늘 변동폭 심합니다. 짧게 가시고 제가 이제 여기서 지니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지라고 있죠. 여기 71달러 정도, 그죠? 자, 71달러에서 여기가 라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기준선 하나 딱 거놓으시고 한번 또 내려와서 자, 상승은 뭐예요? 양봉이 나와야 되겠죠. 만약에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음봉에서 어떻게 돼요? 매매를 하시면 안 되겠죠. 만약에 지지를 받았다. 상승에 대한 캔들이 나오면 여기서 매수로 들어가셔야 된다. 그죠? 만약에 여기 기준선을 돌파를 했다. 그럼 좀 더 기다리셔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좀 기다림의 이거 파생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기다림의 미학이다. 기다리면서 완전한 찬스 100%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내가 믿을 수 있는 어떤 구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몇 번 소개드렸던 제 기법들 있잖아요. 자, 그 기법을 활용하셔가지고 이거 안전하게 매매를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뭐 방송상에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에 들어오십시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기법을 2개를 소개시켜 드리고요. 자, 그리고 4월 달에 또 기대를 하십시오. 4월 달에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지는 기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변곡점을 알고 싶죠? 자, 27년 동안 그 변곡점을 저는 연구했고 그걸 발췌했습니다. 자, 그거 가지고 이제 3개 가지고 하시면 돼요. 4월 달까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업데이트 중이니까. 들어오시면 교육도 시켜드리고 또 어떻게 즐겁게 투자도 하고 또 제가 재밌는 사람입니다. 또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얻어가는 그런 자리가 되시길 바라겠고 12시 전까지 들어오십시오. 후회 없으실 겁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일도 함께 짚어봤는데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최근 몇 거래일의 상승도 사실은 불안한 상승이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네, 앞으로는 좀 박스권 매매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변동폭이 높기 때문에 짧게 잡고 오늘 71달러 선에서 지금 지지를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70일 라인선에서 음봉이 나온다면 오늘은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정확하게 내가 매수할 수 있고 매도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확히 시황을 읽고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기다리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는 것이 기다림의 미학인 것 같은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오늘의 1000명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FMC회가 끝났고요. 4월을 다가오면서 이 벚꽃처럼 함께 만개하는 수익 받기 위해서는 오늘도 1000명 마스터가 준비하고 있는 그 모든 교육과 3가지의 기법 지금 12시 전까지 들어와야지 모두 받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모든 리뷰 받아가시고요.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모든 선물 같은 기법과 교육 영상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골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도 이 달러 약세와 함께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상승한 것이 아닌가, 이미 고점을 형성하고 밀리려고 하는 구간인 건가라는 의문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죠? 아, 이게 오늘 제일 위험한 상품이 골드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자, 자산이라는 게 안전자산이 있고 위험자산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달러는 일단 위험자산에 속하는 거고 골드는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은 증시가 일단은 안 좋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죠. 그러면서 어제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101 후반까지 한번 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제 골드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오늘도 오전부터 잠깐 보세요. 오전부터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오전 여기 보시면 오전부터 그죠? 좀 내려가는 것 싶을 때 11시부터 그냥 주구당창 그죠? 네.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2,000을 타치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단 뭐 버스는 떠났지만 자, 이제는 저점이 확인이 됐다. 이제 골드로 가서 우리가 좀 좋은 날을 맞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야, 좋은 날이 와버렸어요. 저 2,000까지 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빨리 올지는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 집에 있는 고금 잘 보관해 두세요. 분명히 좋은 날 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치아에 금리빨인데 잘 보관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자,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금에 대한 매력이 상당히 있겠다 보겠죠. 자, 그러나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올라왔는데 결국은 앞으로 갈 길이 더 멀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네. 근데 변곡점이 또 2,000 라인이 될 거예요. 자, 2,000 라인을 또 안착을 해준다면 어떻습니까, 상황이? 그러면 또 한 번 더 날아가겠죠. 그럼 결론은 달러가 도와줘야 되겠죠. 달러가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 안 좋아요. 이게 계속 안 좋을지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상태가 영 시원찮다. 그러면 골드는 계속 날아가겠다. 또 비트코인도 매력 있는 상품이고 더불어서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은 관망하세요. 관망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뭐 널뛰기장이잖아요. 지금 뭐 9시 좀 넘어서 야, 장대 음봉 이렇게 몇 개가 나왔어요. 이거 네. 이거 웬만한 사람 견디지 못합니다. 그쵸. 그죠? 뭐 이거 집 팔아서 뭐 우리가 투자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와서 지금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요? 이거는 있잖아요. 뭐 가끔 다 제가 표현해드리는 말씀.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죠? 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방송 나오면서 골드만 설명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일도 있고 나스닥도 있고 S&P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데 S&P도 있어요. 노란톡에 들어오십시오. 저 S&P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다양한 상품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거 아니면은 다른 거 하면 되죠. 왜 안전한 상품을 냅두고 위험한 상품을 하냐 이거죠. 그런 리스크를 여러분들은 회피를 할 필요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조심스러운 말씀이죠. 오늘은 골드 스킵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오늘 금 선물은 하지만 널뛰기장 속에서 우리에게 좀 위험한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관망 의견 주셨고요. 앞으로도 방향성은 계속 상승으로 가겠지만 2000 라인선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골드 외에도 나스닥과 오일, 유로, S&P 등 계속해서 다양한 우리 상품들 공부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천명 마스터와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본 이슈, 글로벌 핫 이슈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 연준이 3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 최근의 금융 불안에 대해서는 시장의 한 차례 혹은 그 이상의 금리 인상과 맞먹는 영향이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가계 기업의 대출 비용을 늘리고 경기를 둔화시켜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했지만 최근 이어진 이 금융권의 불안이 은행권의 대출 감소를 통해 금리 인상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뉴스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이 3월 FOMC 결과 소화 이후 파월 의장과 옐런 재무장관 청문회 발언으로 급락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를 부인하며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고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모든 은행 예금을 보장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미 연준이 베이비 스텝을 밟으며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역대 최대인 1.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미 연준이 이 빅스텝을 피해줬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다음 달 지난 2월과 마찬가지로 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에서 한 번 더 동결하거나 이 물가나 경기 상황을 지켜볼 여유가 생긴 건데요. 한은이 당장 다음 달 기준금리를 올리지는 않더라도 이 물가, 환율, 외국인 자금 유출 등에 따라 한 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글로벌 핫 이슈 함께 짚어봤고요. 이슈 하나씩 우리 천명 마스터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우리 첫 번째 이슈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FOMC에서 연준은 25bp 예상대로 금리 인상을 베이비 스텝으로 해줬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또 함께 여러 가지가 눈에가 띕니다. 그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온 건데요. 이 최근 있었던 이 세계 은행의 파산, 이 은행 불안이죠. 이게 무려 한 차례 혹은 그 이상의 금리 인상 효과가 있다고 말해줬는데요. 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며 앞으로 우리 시장 또 연준은 이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지 방향성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시는 거죠? 네, 이거를 이제 첫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FMC가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네. 거기서 핵심만 엑기스만 뽑아서 먼저 시청자한테 말씀을 드리고 네, 이 첫 번째 주제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점도표가 발표되는 게 분기라고 그랬어요. 3, 6, 9, 10이죠. 그럼 최근에 게 뭐예요? 12월이죠. 그럼 12월하고 3월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고 나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네.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갈 수 있는 방향을 모르고 어떻게 투자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여기 보죠. 향후 경제 추세, 뭐 GDP 여러 가지들이 다 실업률들 그렇게 이제 12월하고 3월에 어떻게 변했냐 그걸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GDP입니다. GDP. 자, GDP 보시면 자, 이게 노란 게 2004, 그러니까 올해 3월이고요. 이 녹색이 12월 거예요. 자, 보시면 12월에가 0.5였어요. GDP가.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0.4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준이 바라보는 거는 올해 미국의 경쟁 성장률이
더 안 좋게 보여지는 거예요. 12월보다. 네.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거예요. 왜? 연준은 경기 침체를 원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GDP가 올라갈 수가 없겠죠. 경기 침체가 와야 인플레이션 잡잖아요. 이건 당연한 논리고, 그죠? 자, 그나마 이제 실업률은 조금은 괜찮아졌어요. 실업률이 이제 저번에 한 4.6% 정도 했는데 한 0.1%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실업률은 뭐 거기서 거긴데 어떻게든 실업률은 조금은 좀 좋은 상태로 보여진다. 네. 이게 나와 있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PC죠. PC. 개인 소비 지출, 그죠? 연준이 바라보는 건 이거예요. 뭐 CPI, PPI도 아니고. 자, 얘가 2%까지 내려와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안심을 하고, 그죠? 물가 안정을 정책을 올바로 피겠죠. 근데 보세요, 지금. 자, 올해가 12월에 3.2였단 말이에요. 지금 3.3%, 0.1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좋은 거죠? 자, 이것도 핵심이, 제일 핵심이 핵심도 어때요? 3.6이에요. 저번에 3.5였단 말이에요. 자, 이거 뭐예요? 그럼 여전히 끈끈한 인플레이션. 자, 이게 지금 연준이 고민하고, 파월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기를 쓰고 용을 써도 2%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해로부터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자, GDP하고 PC 보자냐고. GDP로 내년은요, 1.2%예요. 자, 12월에 1.6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은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이건 증시하고 별개예요. 증시하고 별개.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고. 자, 핵심 PC도 마찬가지. 내년에도 어때요? 3%, 2.6%, 2.5%, 2.6%예요. 내년에도 2%까지 내려가려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다가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변수가 없다는 전제 조건 하에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지. 똘발 변수가 또 발생한다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더 많이 옛날 70, 80년대처럼 재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도 있겠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점도표죠. 제일 중요한 거, 점도표. 네. 그나마 점도표가 좀 다행인 게 뭐냐면, 자, 왼쪽이 12월, 여기 3월입니다. 결국에 이제 5.125. 이건 똑같이 변함이 없어요. 여기서 제일 많이 점을 찍었어요. 10명이. 그죠? 자, 이걸 만장일치로 다 찍었어요. 결국에 이제 이것 때문에 시장이 보는 거예요. 야, 이거 최종금리 터미널 레이트 뭐 똑같네, 12월이랑. 결국엔 자, 니네가 연준이 뭐 어떡하겠어. 은행 파산이고 뭐 이래저래 안 좋은데 금리 인하하겠지. 이런 기대감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어제 하락을 했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 혼돈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본격적인 주제 하면서 어떻게 투자의 방향을 잡아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화면 잠깐 내릴게요. 본격적으로 네, 첫 네. 번째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네. 할게요. 자, 그럼 한 차례 금리 인상, 은행 불안이 한 차례 금리 인상을 하는 효과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네. 자, 연준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물가 안정이죠. 네. 자, 물가 안정을 잡으려고 지금 금리를 세게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은행 불안이 갑자기 터져버렸어요. 아까 이제 뭐 시그니처, SBB, CS까지. 네. 자, 연준은 이걸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이슈고 좋지 않은 이슈잖아요. 경기 침체를 더 크게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은행의 유동성 문제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사실 연준에서 숨어있는 누군가라면 경기가 더 침체가 되고 대출도 규제가 더욱더 생기고 은행의 유동성이 막히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주 약간 미소를 짓는 누군가도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소프트한 경기 침체가 오든지 하드한 경기 침체가 오든지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어쨌든 경기 침체는 무조건 와야 돼요. 파월이 안 그러면 절대 인플레 잡을 수 없습니다. 그건 기본적인 공식이고요. 공식. 그죠? 네. 자, 그래서 파월이 이걸 우리가 3월 달 초를 한번 상기시켜 보자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지금 뭐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이 너무나 높게 나와버리니까 급당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상원에서. 자, 0.5까지도 열어놓겠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제 발언했어요. 그 내용이 나왔잖아요. 네. 자, 우리 0.5까지 가려고 했었어. 근데 너무 다행인 거예요, 파월은. 왜 한숨을 내쉬었을 거예요? 너무 좋아서. 왜? 안도의 한숨. 왜 그랬을까요? 은행 불안이 터져버린 거예요. 네. 터지니까 이거 0.2만 올려도 내가 조금은 좀 리스크가 덜하겠는데 시장이 나한테 뭐라고 면박은 안 주겠네 하면서 그렇게 해버린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게 자, 불안이 오니까
이게 한 차례 금리 인상, 결국에 0.5% 이상의 효과를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뭡니까? 대출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워지겠죠. 네. 그죠? 그 뱅크런 사태가 생겼는데 그 은행에 돈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출 쉽지 않죠. 금리 또 0.5 올렸는데 세잖아요. 그럼 강심장이 아닌 다음에 그거 대출 받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럼 결국에 개인이 결국에 지갑이 얇아지니까 소비가 위축이 될 것이고, 그럼 기업은 생산성이 떨어질 거고, 그죠? 악순환이 연속이 되겠죠.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 침체가 오는 순간까지는 어떻습니까? 증시가 좋을 수는 없겠죠. 자, 그런데 이제 시장은 아까 엉뚱한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거야. 야, 금리 인하 하겠지. 언제가 금리 인하 하겠죠.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엔 지금은 그걸 논할 때가 아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일단 금리 인하 동결만 해도 저는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왜? 자, 일단 경기 침체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결한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또 올려버리면은 진짜 파월이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까지 오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일단은 대출도 좀 까다로워지니까 어떻게 투자처가 돈을 벌어야 될 거, 뭐가 돈을 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경기가 안 좋을수록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로또 판매가 많대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마땅한 투자처가 없으니까 그나마 주식이 좀 괜찮다 생각하고 일단 올 때까지 왔잖아요. 작년 같은 상황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급등나가는 없겠죠. 그죠? 아, 요 정도에서 내가 투자를 하면 그래도 좀 한숨을 좀 편하게 쉬면서, 그죠? 투자를 할 수 있겠다. 그때가 아마 증시를 투자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아닌가. 이제 얼마 안 남았겠죠. 그죠? 다음 달에도 올 수 있고 다다음 달에도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끝은 보인다. 그래서 증시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경기 침체가 호재가 될 수도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 아직은 아닙니다. 일단은 증시에 대해서 상승에 대한 어떤 희망은 좀 메시지가 보인다라고 보여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와 함께 어제 3월 FOMC 회의까지 함께 리뷰해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방송에서는 앞으로의 방향성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오늘 방송 중에 1000명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는데요. 네, 무려 정말 27년의 경력을 가진 마스터님이십니다. 네, 이 모든 기법서, 모든 매매 전략, 지금 바로 노란통 들어오셔야지 모든 기법서, PDF 파일, 영상 파일 통해서 모든 교육까지 함께 받아볼 수 있는데요. 장중에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까지 참여하기 위해서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거나 샵 0082번으로 1000명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스터님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이 옐런 재무장관의 청문회 발언까지 있었죠. 네,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찬물이 끼얹어졌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은 모든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은행 리스크에 있어서 그 모든 예금은 보장할 수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사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상식적이지 못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슈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자, 참 엘렌 제가 사진을 지금 딱 갖고 왔는데 네. 참 하루 만에 완전히 지금 시장이 냉온탕을 오갔죠. 네. 얼굴 보세 밤샜어요. 얼굴이 수척합니다. 나이 드신 분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그죠? 자, 이 사람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자, 이거는 뭐 딱 하나예요. 뭐냐면 이게 제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거는. 이게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정치적인 게 자꾸 웃으시니까 저도 웃음이 나오려는데. 자, 이게 이제 좀 이게 연계가 돼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뭐냐면 자, 이게 인플레이션이 온 게 무슨 원인이에요? 돈 너무 풀어 제꼈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푼다는 얘기 지금. 그죠? 자, 어쨌든 풀고 있잖아요. 풀고 있다 보니까 달러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뭐 아무 생각 없이 달러가 내려간 게 아니에요.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가 올라가야 돼. 왜 지금 반비례 강의 때문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습니까? 야, 이거 돈 더 풀면 큰일 나겠어. 왜? 지금 바이든이 뭐라고 했어요? 여전히 튼튼한 노동력 시장. 그리고 경제 튼튼해. 그러니까 저 파월 너 금리 올리지 마라. 그 역설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지원을 다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이 스타 심각하거나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계속 급락을 했잖아요. 미 증시가. 그죠? 자, 여기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어제 인정을 그대로 갔으면요. 어제 만약에 상승장이 됐을 거예요. 뉴욕 증시가. 근데 여기서 찬물을 준 건데 이게 파월이 연설하다가 이제 찬물을 끼얹은 거 아니에요.
왜 올라가는 거 원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정치적 어떤 이게 색깔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갑자기 급선을 해버린 거란 얘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증시가 하락의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지금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단 전제 조건은 깔았죠. 자, 연쇄적인 뱅크런 사태가 올 시에 때는 이 법을 적용을 할 수도 있겠다. 의회에다 상정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0.5 또 올렸어요. 이런 사태 안 오란 법이 있습니까? 자, 옐렌이 예언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갑자기 돌발 벽수가 생겨서 많은 은행들이 뱅크런 사태가 생긴다면 어떡하지? 긴급하게 또 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어떻게든 경제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내년 대선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도 아직은 불씨가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뱅크런 사태가. 분명히 오긴 올 거다. 그죠? 그리고 나서 또 합리화를 또 시켰어요. 그래서 뭐냐면, 자, 모든 행위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연방정부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연준이. 자, 팬데믹 때 물론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푼 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풀어도 어느 정도 풀어야죠. 경인 없는 돈을 풀고 또 바이든이 정권 잡고 또 풀었어요. 그죠? 지금도 계속 주구장창 풀고 있어요. 언제까지 풀 거예요? 자, 그렇게 어떻게 해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연준 뭐 감독관들 니네들 뭐 부실하게 관리했어. 그리고 파산난 은행들, 주주 채권자들 니네들 문제가 있어. 니네들이 어떻게 운영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 뱅크런 사태를 불러일으킨가 하면서 적발하정도 유분수죠. 왜 남한테 책임 전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법제화까지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그죠? 자, 한국 정서하고 미국 정서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저한테 컴플레인 걸었으면 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어떻게든 미국도 다르니까 이것도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뱅크런 사태, 불씨는 남아있다. 예의주시하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짜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 두 번째 이슈까지 함께 점검해 봤는데요. 이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 시장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뱅크런 사태 아직은 시장에서 불씨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FOMC 회의 이후에 하루 만에 시장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많은 이슈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방송에서 지금 함께 보시는 것처럼 이 어려운 이슈, 복잡한 이슈도 재미있고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방송 이후에도요, 교육과 시장에 대한 정확한 시황 파악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12시 전에 들어오는 분들에 한해서 이 27년간 1000명 마스터의 해외 선물 노하우가 모두 집약된 자료 교육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손님 마지막 이슈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연준이 베이비 스텝을 밟았기 때문에 다음에 있을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전망을 또 우리는 예측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이 빅 스텝을 밟았으면 모르겠으나 베이비 스텝을 밟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이 수가 하나 더 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우리나라 증시에는 호재다. 라고 결론을 맺고 싶고요. 네. 왜 뭐 때문에 호재냐. 그게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하신 거겠죠. 그 답을 제가 드릴게요. 자, 일단은 현재 금리가 어때요? 자, 한국 3.5죠. 네. 2월 23일 날 동결을 했고,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4.75 올렸으니까 5%예요. 그러면 갭이 1.5%죠. 22년 만에 최대치예요. 글로벌 금융 시기 이후로 가장 높아요. 자, 우리가 글로벌 금융 시대 때로 한번 돌아와 보자냐고요. 2008년. 그때 한국 금리가 5%가 넘었어요. 그때 금리 인상을 했어요. 미국은 안 했고. 그죠? 그때보다 지금 금리가 낮아요. 그래서 뭐 IMF급의 글로벌 뭐 위기가 온다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일단 금리 자체가 일단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좀 낙폭이 컸고. 그래서 우리 증시 하시는 분들 잠 못 잤을 거예요. 오늘 새벽에. 야, 이거 뭐 베이비 스택 안 되느니 동결 안 되느니 말이 많은데 이거 어떡하지? 동결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잤을 거예요. 성경책 옆에다 놓고. 그죠? 자, 근데 아침에 벌쩍했더니 어때요? 야, 이거 금리 올렸네. 그다음 엘렌 발언까지 세게 더 나왔네.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오늘. 오늘 이거 완전히 또 증시 또 힘든 시간을 보내겠거라서 9시에 딱 개장하고 나니까 웬걸 시장이 좋게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네.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있더라는 그 원인이.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갈게요. 그 원인을 찾아드릴게요. 네.
자, 그 원인이 결국엔 달러 인덱스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죠? 자, 달러 인덱스가 어제 같은 경우에 그저 엘렌 발언이 나오면서 다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100일 후반대까지 한번 타치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에 지금 그 캡처한 화면인데 지금 100일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어디까지 내려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달러가 약세면 어떻게 해요? 원화의 강세죠. 그죠? 그러면서 어제 봐요.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1310원 막 20원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다음 어느 순간 갑자기 어제 아까 저 오후 시간에 1279원까지 내려왔어요. 20원이 넘는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달러가 또 약세가 계속 지속이 되면 어떻게 돼요? 원화는 좀 더 강세가 더 이어지겠죠. 얼마나 이게 좋은 거예요. 땡큐잖아요. 왜? 하느니 2월 달에 금리를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재가 작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코스피의 외인들이 사자를 해버린 거예요. 사자. 근데 국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두려우니까 공포의 장이니까 판 사람들 많았지만 그죠? 결국엔 어떻게 해요? 환차손 이익에 대한 리스크가 좀 해치가 되면서 자, 외국인들이 아직은 뭐 한국 시장에서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는데 하면서 아직은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죠? 거기다 또 우리 좋은 건 뭐예요? 인플레이션 좋잖아요. 어쨌든 우리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수입을 거의 80%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럼 수입하는 입장에서 일단은 좋고 또 유가도 떨어지고 이래저래 좋고 일단 아직은 고물까지만 그죠? 그래도 미국보다는 우리가 좀 형편은 낮아요. 미국은 정말 버블이 많아요. 여러분들 정말 제가 미증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위험하게 잘 판단하셔야 돼요. 오히려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더 리스크가 상당히 많아요. 버블이 한번 크게 한번 터질 날이 올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자 SBB 사태를 잠깐 넘어서 거기가 거기가 그 스타트업 회사들 대출 엄청나게 해주는 회사 아니에요. 자 중소 망해요. 이제 좋은 날 다 갔어요. IT 기업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역 경제들이 하나하나씩 죽어나갈 거예요. 우리나라 거기에서 튼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달러를 예의주시하시면서 계속 원화가 내려간다면 우리 증시는 호재고 4월 달엔 결국엔 동결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 왜? 5월 달에 FOMC 회의가 있으니까 한 달에 또 여유가 있죠. 그래서 증시는 당분간 한국 증시는 호재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성투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현재 상황에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은 한국 증시에 호재로 작용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한국 증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달러 인덱스 예의주시하면서 외국인의 수급까지 파악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12시까지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우리 1000명 마스터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또 시청자분들이 우리 방송에서 가장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1000명 마스터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1000명 마스터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첫째 주인데요. 골드와 홍콩 항생에서 약간의 손실이 있었죠. 마이너스 16틱, 마이너스 120틱의 손실이 있었지만 정확하게 매매 포지션을 다시금 설정해 주시면서 나스닥과 S&P 500에서는 각각 80틱, 플러스 16틱 수익 내주시면서 총 수익률 마이너스 3.3%로 손실을 최소화시켰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매매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의 거래인데요. 네, 총 수익률이 무려 57%입니다. 골드 43틱, 나스닥 100틱, S&P 500은 무려 324틱의 수익이 났고요. 홍콩 항생까지도 140틱의 수익을 냈는데요. 5일에서는 24틱의 약간의 손실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57%라는 높은 수익 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의 매매일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수익 플러스 30%의 수익률로 마감해 주셨는데요. 높은 수익 자랑하고 있습니다. 골드 147틱의 수익, 나스닥 122틱, 5일 37틱, 홍콩항생 90틱까지 수익 내주시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1000명 마스터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하나하나 우리 매매 전략과 그때의 스토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그렇다면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S&P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마침 우리 마스터의 S&P 500 성적이 정말 좋습니다. 플러스 324틱이니까 이게 사실 어느 정도로 환산을 해야 될지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정말 높은 수익 가지고 와 주셨는데요. S&P 500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매매 전략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뭐 몇 번 S&P에 대해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자, 미국 3대 지수가 3개가 있죠. S&P, 다우, 그다음에 나스닥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나스닥이 이제 변동폭이 심하니까 나스닥을 많이 하시는데, 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얘기가 있죠. 자, 그만큼 뭐 수익도 많이 낼 수 있고 그만큼 위험이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S&P를 주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물론 나스닥도 하지만. 자, 그리고 틱 가치가 달라요. 자, 이제 틱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한 틱당 나스닥은 5불입니다. 근데 S&P 12.5불이에요. 상당히 틱 가치가 높죠. 그리고 변동폭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투자하기에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투자하는데 이 호가창이 막 너무나도 막 급변하게 변하잖아요. 일단 심리가 상당히 위축이 돼요. 되게 긴장이 막 극도의 긴장이 생기면서 뭐 순간적으로 잘못하면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노란톡에 들어오십시오. 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저 S&P 안전하게 시청자하고 응원하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짜 나가고 있고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기법 가지고 교육도 시키면서 투자도 같이 합니다. 단순히 뭐 투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노란톡 들어오신 목적이 뭐예요? 공부하려고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1000명의 기법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성공적인 어떤 재테크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세요. 여기서는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시 전까지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S&P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분명히 수익을 내는데 안정적으로 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자, S&P 안에 나스닥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S&P를 가져가시면 미국의 어떤 증시의 향방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면, 자, 뱅크런 사태가 일단은 빨리빨리 진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 이거 당분간은 상승장으로 갈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그리고 FMC까지. 왜? 자, FMC 선반영 다 됐잖아요. 0.25까지 올린다는 얘기 다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엘렌 발언이 없었다면 어때요? 어제까지, 오늘까지 계속 상승장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그런 추세를 볼 수 있는 시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S&P를 들어가서, 자, 기술적 분석도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도, 자, 일봉을 일봉 가지고 제가 투자를 한다고 그랬어요. 네. 장기적인 투자는. 자, 일봉이 어때요? MACD가 상승에 대한 어떤 추세가 확실히 나왔죠. 자, 이때는 미련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상승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퀘션이 있습니다. 자, 4천을 지지하느냐 안 지지하느냐예요. 자, 그럼 여기 일봉상에서 60일 이평선이 이제 단기 어떤 변공 라인이라는 얘기예요. 자, 60일 이평선을 완전히 돌파하고 안착을 해버린다면 어때요? 지속적인 상승장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안착을 못 해준다면 어때요? 박스권이 될 거예요. 그죠? 박스권은 상당히 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걸치는 게 제일 참 위험한 상품이에요. 그죠? 걸치지 않고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뭔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오늘 상승에 대한 기운이 높다. 하지만 불안한 상승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도 이번 주 이제 내일까지 또 남았잖아요. 한 주가 더 남았으니까 S&P를 그렇게 투자를 해 나가시면 상당히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S&P 500 리뷰까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마무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자, 안개는 여전히 거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야 되겠죠. 재테크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점심 식사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 1000명과 함께 즐겁게 만찬을 즐기시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내일 안 나오죠. 이번 주 미리 인사드릴게요. 한 주 동안 투자진들하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안개는 아직 걷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시황 정확히 파악하고 공부 정확하게 해야 하는 시장인데요. 네, 노란톡 활짝 열려 있습니다. 12시 전까지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오늘 27년 경력에 우리 마스터님만의 모든 기법 다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함께 하셔서 모든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강의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과 같이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